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건 28라운드 경기들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았던 라운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리뷰할 경기를 고르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사연 있는 여러 경기들 또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라운드 진행됐던 전반적인 경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강등권 팀과 우승 유력팀의 경기에서 흔히 나오는 수준 차이를 전북이 보여주면서 2대0 전북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경기 리뷰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수원FC의 경기, 대구의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대구FC가 증명하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도 리뷰합니다. 그리고 제주와 광주의 경기 마지막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광주가 마지막에 PK를 얻어내면서 승리했는데요. 경기 마지막까지 참 수비가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31일 서울과 안양의 경기 2대1로 안양이 승리를 했는데요. 새롭게 쓰인 상암의 역사가 이번 또 라운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구와 포항의 경기 1대0으로 강원이 승리했는데요. 참 황인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 2대1로 대전이 김천을 잡았는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또 2위 경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할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19시 울산 문수에서 벌어진 울산 HD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팀의 라인업,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울산은 4일 정도를 들고 나왔고 김영권 선수가 한 칸 앞에서 뛰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줬는데 그거 예외는 뭐 그렇게까지 볼만한 게 많지 않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강상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는 이영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콤파뉴보다 울산에 확실히 좀 더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티아고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을 했던 전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양팀의 라인업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 간단 리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득점 기록은 이영재 그리고 전지루 선수의 득점으로 전북이 2대0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은 객관적인 차이의 올바른 인정이 있었습니다. 전북이 잘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울산이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고 그것이 결국 또 전반전에 무실점을 했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선택 굉장히 좋았다.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또 신태용 감독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는데요. 후반전에는 그래도 전북이 리그 최고의 팀인 이유를 보여주지 않았나,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전반전에는 울산이 효율적인 압박 내지는 거기에 더해서 로우블럭 수비를 할 때 전북이 그걸 잘 뚫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롱볼 전개하는 걸 참 어렵게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히니까 전북은 세트피스를 통해서 또 활로를 뚫고자 했고 그것을 이용해 뚫어낸 이후에는 집요한 공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골문을 열어냈습니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략법에 울산은 대응할 방법 혹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2대0 승리를 가져갔고 이걸 현대가 더비라고 부르기에는 8위와 1위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보였다. 더비로 부르기에는 한쪽의 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울산이 전북에게 완전하게 패배했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 HD 보겠습니다. 득점자 당연히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팀이 승리라는 걸 알까요? 세트피스 실점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 상대 거의 모든 플레이의 속수무책이었던 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울산이 못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자체는 게임 플랜도 괜찮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응도 괜찮았는데 여러 가지를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체력적인 문제, 집중력 문제, 혹은 볼 차는 기술의 문제,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그 문제들이 이 세트피스 실점 하나로 완벽하게 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도 졌고 앞에서 세밀함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공 차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울산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무리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도 무리할 수 있어? 와, 이런 것도 안 해? 우와, 대박,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했던 게 또 울산의 공격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진 걸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울산은 완벽하게 후반전에 밀렸고요. 완벽하게 후반전에 경기를 못했고요. 완벽하게 질만 했습니다. 근데 왜 아쉬워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경기력이었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원과 수비 문제도 여전하다. 그리고 이번 경기 특히 김영권 선수의 삼선 기용은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김영권 선수가 잘했던 2018년 월드컵은 7년 전입니다. 김영권 선수가 한창 전성기 나이대에 있을 때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좋았을 때인데 지금의 김영권 선수가 그 롤을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거면 뭐 정우영을 기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정원 조합에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잘하는 걸 맡기기에도 팀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선수들의 능력이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를 또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총체적 난국인 울산 LGD인데 뭐 안 좋은 거 더 이야기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승을 거둔 전북을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이영재와 전진우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북이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전북이 계속해서 이긴 데에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하면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팀이고 그 최근 2년간의 부진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이번 경기에 너무 잘 보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뚫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포얏 감독 이하 선수단의 어떤 위닝 멘탈리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게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축구를 얘기할 때 뭐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만들어가서 위에서 쪼개서 뛰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뚫어내서 결국은 골을 넣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북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울산의 골문을 공략하고자 애를 썼고 특히나 이 볼이 살아있을 때의 빌드업 특히 전반전에는 전북이 잘 안 풀릴 때 하는 롱볼 빌드업마저 잘 안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막히면 세트피스도 같이 이용하면 된다는 거 방법은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울산의 골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뚫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뚫어내고 거기에 더해서 확실한 기반이 되는 수비진이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거 아니고 울산에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무실점을 해냈고 전북이 지속적으로 잘 나가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비진인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모조리 다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북이라는 팀이 3년 동안 울산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던 걸 이번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북은 정말 지금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번 시즌 남은 시즌 동안 전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팀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번 경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전북이 올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MVP 정말 뽑을 선수 많은데요. 저는 전진우 선수 뽑아봤습니다. 전진우 선수는 득점도 기록했고 여러 방면에서 울산의 뒷공간을 잘 파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전진우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정말 이 엄청난 완승에 전북의 그 어떠한 선수도 울산에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 8월 30일 토요일 19시에 벌어졌던 경기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오른쪽 풀백에서 황재원 선수가 전반 막판에도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됐었는데요.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많지 않았고 이용래 선수 대신에 한종문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 후반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박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경기를 뛸 수 없게 되면서 루안 선수를 가장 앞에 둔 어떻게 보면 또 펄스나인식의 운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3톱을 가져갔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양팀 모두 좀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부터 보면 수원FC 윌리안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에 먼저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박대훈, 카이오, 박대훈 이 선수대로 대구가 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역전승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전반전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언제나 마무리가 문제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페널티킥이어도 마무리를 했던 수원FC가 전반전에 리드를 가져갔고 양팀 모두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미라임이 좀 아쉬웠는데 결국은 PK가 있었던 수원FC가 앞서 나갔는데요. 후반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치고받는 또 공방전 끝에 세트피스에서 또 대구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의 승리를 향한 열정 이게 좀 지속이 됐고 결국은 역전 드라마를 작성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 대구의 선수들이 대구의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 또 수원FC의 원정 성적은 좀 아쉬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열정이 참 강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모로 이번 경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FC부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까이오 선수와 박대훈 선수였습니다. 박대훈은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 경기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지금 대구에게 남은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희망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데 드디어 이번 경기에서 따라간 이후에 뒤집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좀 발판을 삼아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대구에게 좀 하고 싶고요. 다만 킥의 세밀함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구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구의 킥의 세밀함이 그리고 킥의 정확함이 경기 내내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구가 세밀함을 또 높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정확함을 높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수비진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는 이런 사소한 킥의 세밀함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박대훈 선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기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전극에 서막을 썼던 것도 박재훈 선수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었고 결국은 마무리 세 번째 득점 역시 박대훈 선수가 했는데 박대훈 선수를 보면 또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공격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이 남은 시즌 동안 박대훈 선수의 활약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수원FC를 보겠습니다. 수원FC 득점자는 PK를 성공시켰던 윌리안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참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뭐 수원FC만 비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민 선수 그 골대샷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들어갔다면 본인의 어떤 공격적인 자신감도 훨씬 더 올라갔을 거고 팀도 아마 승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마무리를 뭐 운이 안 좋게든 뭐 어떻게든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원FC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안 선수의 펄스9 기용은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유의 기술적인 면모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전방에서 루안 선수가 잘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 사박 선수가 없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특수한 기용이었지만 뭐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후에 루안 선수는 또 다시 한번 빌드업을 위해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괄목할 만한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FC는 더더욱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잘 풀기는 했지만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또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FC의 선수들이 이 경기를 졌다고 너무 또 막 낙담하고 이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MVP는 까이오 선수입니다. 대구의 센터백 까이오 선수는 이번 경기 득점도 기록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우리가 보던 그 까이오 선수가 또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수원FC의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서울과 안양의 연고땡땡 더비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를 보기 전에 양 팀의 라인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서울은 뭐 늘 들고 나오는 그 라인업에 약간의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기부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양을 보자면 4-4-2로 역시나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 톱에 기문이 들어왔다는 거,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안양 토마스 선수가 먼저 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권경원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만 못다가 이후에 또 역전골을 다시 한번 넣으면서 안양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을 좀 정리해보자면 저는 개인 능력 대 팀 조직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를 그대로 했고 반면에 안양은 분석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뭐 해왔던 축구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토마스 선수가 처음부터 이 효과적인 압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결국은 팀의 조직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전반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후반전에는 안양이 또 원기옥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상대였던 권경원 선수의 자책골 그리고 공격 자원들을 여러 투입하면서 또 안양을 상대로 맞섰는데요. 하지만 결국 득점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에 역습해서 좋은 공격 시퀀스를 만들어냈던 안양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경기를 전반적으로 좀 더 돌아보자면 안양은 서울 상대 승리라는 또 대업 그리고 첫 연승을 함께 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치른 게 됐는데요. 반면 서울에게는 약간의 또 의문부호가 남게 됐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을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권경원 선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좀 답답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각 선수들이 좋은 능력 갖고 있다는 거 좀 잘 알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기에서 잘 보였는데 선수 간에도 톱니바퀴가 잘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또 이 선수들 또 맞춰본 기간이 없지 않았을 거고, 분명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선수들인데, 그게 경기장에서 잘 안 나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격 상황에서 자유도가 높은 거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면 공격 자원들의 창의성이 좋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수비까지도 약간의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역할 배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4-4-2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4-2-4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 4명, 중앙 2명, 수비 4명. 근데 결국은 현대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수비진에서 6명이 앞에 있는 4명 대신에 모두 수비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더더욱 A매치 기간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새로운 조합들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응할 시간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이번 A매치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김기동 감독이 이 시간들을 정말 좀 소중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득점자는 토마스 그리고 모따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동안 안양이 정말 바래왔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자면 이번 경기에서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잔류만큼이나 서울과의 경기에서의 승리도 중요했던 안양인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등권에서 일시적으로 일단 탈출을 했고 서울과의 경기도 잡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경기는 안양에게는 많은 소득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승리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결국 더 좋은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특유의 장점인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승리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안양이 지금처럼 또 조직력 좋은 모습,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집중력들까지 다 보여준다면 더더욱 또 잔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유키치를 지켜보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권경원 선수도 많이 주목받았지만 유키치의 영입도 꽤나 중요한 영입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적응을 계속해서 함에 따라서 경기력도 좋아지는 모습이 있고 팀과 점점 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키치의 남은 시즌 활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 너무 좋은 경기했고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안양 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양에게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안양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저는 토마스 선수 뽑았는데요. 공수 양면에서 모두 좋은 활약 펼쳐주었고 득점도 기록했고, 참 토마스의 어떤 전방으로의 기용이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토마스의 경기력도 앞으로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안양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민 키퍼, 백파이는 안톤, 카이오, 김민덕, 김태환, 위에는 전진우, 토마스, 서민우, 모재현, 그리고 박대훈, 마테우스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라운드까지 종료된 현재 상황, 득점과 도움 탑5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득점은 전진우 선수가 한 골 추가하면서 10골이 된 가운데 2위부터 5위까지는 득점이 없었고요. 도움 탑5는 안드레손, 이동경이 유지된 가운데 세징야가 2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왔고, 야고와 이승원이 1계단씩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종료된 가운데 현재 세이르 순위 보겠습니다. 1위 전북은 또 공고합니다. 2위와부터 4위까지 김천, 대전, 포항은 승점 1점 차로 치열하고요. 5위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6위와 7위 광주와 강원이 다득점 차이로 현재 또 6위, 7위 경쟁을 하고 있고, 8위 울산, 9위 안양, 10위는 수원FC와 11위 제주SK, 수원FC가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한 상황이고요. 대구FC는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라운드 승리를 하면서 승점 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8라운드 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참 사연 있는 경기들이 많은 그런 라운드였는데, 이번 라운드들도 뭐 다친 선수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다친 선수들은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또 이제 A매치 기간이 진행될 텐데, A매치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